여름 햇살이 서울 신라 호텔의 브라이덜 스위트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진 커다란 창문을 통해 길고 황금빛 기둥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 입자들이 꿈처럼 떠다니며 빛 속에서 반짝였다. 창밖으로 남산과 한강이 평평하고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3층 아래 정원에서는 현악 사중주가 40분째 부드럽고 반복적인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있었다. 강민준이 2주 전 직접 승인한 바로 그 곡들. 그때만 해도 이 아침이 좋은 선택처럼 느껴졌다. 민준은 김서연 뒤에 서서 손을 떨지 않으려 애썼다. 아이보리 실크 크레이프 원피스는 바닥까지 닿는 기둥 실루엣의 등 전체를 따라 길게 내려오는 지퍼가 있었다. 6주 전 피팅 때 재봉사가 두 번째 손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준이 도와 지퍼를 올려준 적이 있었다. 그때는 단순한 일이었다. 체크리스트 하나 지우는 작업.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실크가 손가락 아래에서 미끄러지는 느낌. 방 안에 특별한 침묵에서 느껴졌다. 서연은 아주 꼿꼿이 서 있었다. 맞은편 드레싱 미러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감탄하는 게 아니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신이 없는 문을 바라보듯 지퍼가 허리 아래까지 내려왔다. 민준이 멈췄다. 재킷 안주머니에는 한 번 접고 또 접은 3장의 출력물이 들어있었다. 이메일 스레드, 스캔된 법원 서류, 2장의 사진. 오늘 아침 호텔로 출발하기 전 넣어둔 것들. 나중에 결정하자. 분위기를 보자.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 일이 아니다. 그녀가 이미 알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제 거의 확신했다. 민준 씨. 서연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다.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쓰는 바로 그 톤. 민준은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금속 걸쇠가 목덜미에서 딸깍 소리를 냈다. 아래 정원에는 이미 300명 가까운 하객들이 접힌 프로그램으로 부채질하며 앉아 있었다. 민준이 직접 디자인하고 출력한 프로그램. 예식은 18분 후 시작 예정이었다. 서려연의 약혼자 최현우는 건물 반대편 신랑 대기실에 있을 터였다. 있을 터였다. 서연 씨.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모든 건 목요일 아침 캘린더 동기화에서 시작됐다. 민준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너스피어 본사 22층 오픈 오피스 책상에 앉아 결혼 준비 물류를 점검하고 있었다. 지난 6주 내내 캘린더를 먹어치운 일들, 호텔 확정, 케이터링 사인오프, 플로리스트 배송 시간, 서연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오는 타운카 스케줄, 현우가 지난주에 신혼여행 호텔 컨펌 번호를 공유 캘린더에 추가해달라고 부탁했다. 작은 요청이었다. 합리적이었다. 민준은 이미 그 캘린더에 접근 권한이 있었다. 서연 스케줄 관리의 일부였으니까. 현우 캘린더 링크를 열었다. 정상 로드, 색상별 일정. 그런데 왼쪽 사이드배에 연결된 인박스에서 자동 싱크된 읽지 않은 메시지 스레드가 보였다. 민준이 설정한 게 아니었다. 현우가 직접 연결한 모양이었다. 부주의하게. 아니면 민준이 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민준은 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프리뷰에 뜬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최지은. 그리고 3번째 이메일 제목 아이들 학교 등록 주소 업데이트. 민준은 현우의 여동생 지은이라고 생각했다. 8개월 전 약혼 파티에서 현우가 말했었다. 내 동생 지은이 애들 때문에 대전 내려가 있어서 못 왔어. 주변 정보로 치부하고 넘어갔었다. 클릭했다. 4분 만에 이해했다. 또 4분 만에 후회했다. 이메일들은 오랜 동거에서만 나오는 따뜻하고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학교 픽업, 식기세척기 다툼, 웨스트구 서류 보관함 갱신 여부. 지은은 동생처럼 쓰지 않았다. 너무 자주 여행하는 남편과 함께 살림을 꾸리는 아내처럼 썼다. 브라우저를 닫았다. 책상에 손을 평평하게 짚고 유리 너머 서울 스카이라인을 봤다.
다시 열었다. 그날 저녁 딸 지민이가 잠든 후 주방 테이블에서 6시간 동안 공들여 조사했다. 탐정이 아니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 하지만 정리정돈 잘하고 참을성 있었다. 그게 직장에서 인정받는 이유였다. 인터넷은 부주의한 사람에 대해 놀라울 만큼 많은 정보를 줬다. 혼인신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있었다. 최현우와 김지은. 7년 전 3월. 같은 지역에 이혼 기록 없음.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도 확인. 아무것도 없었다. 대전 어느 동네 협회 뉴스레터 사진. 14개월 전 여름 블록 파티. 현우가 폴로셔츠 입고 종이 접시에 음식 들고 뒤쪽에 서 있었다. 옆에 검은 머리 여자와 6살쯤 된 아들, 4살쯤 된 딸. 캡션. 최간의 가족 모두 출력해서 접어 오늘 입을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다음 날 밤 잠을 설쳤다.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완전히 옷을 입은 상태였다. 드레스, 구두, 할머니께 물려받은 작은 진주 귀걸이. 머리는 올려 묶여 있었다. 임상적으로 완벽했다. 액자에 넣고 싶은 사진 같은 모습. 오늘 아침부터 이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비난이 아니라 관찰. 분기 실적에서 차이점 지적할 때 쓰는 톤. 7시에 들어와서 인사하고 2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죠. 알아요. 뭐예요? 민주는 재킷 주머니에서 3장을 꺼냈다. 깔끔하게 접힌 채 내밀었다. 서연은 잠시 바라보다 받아 펼쳤다. 천천히 읽었다. 민주는 어떤 반응을 예상했는지 몰랐다. 얼굴 붉어지거나 폭발 직전의 고요함. 4년 동안 2번 본 적 있는 표정. 하지만 그녀는 3번째 페이지 끝까지 읽고 같은 주름대로 다시 접었다. 화장대 위 립스틱과 반쯤 마신 물 옆에 내려놓았다. 거울 속 민준을 봤다. 안 올 교예요. 민준이 말했다. 다르게 말하려 했지만 3일 동안 확신한 말이 그냥 나왔다. 9시에 신랑 대기실에 있어야 했는데 지금 9시 47분이에요. 15분 전 프런트에 확인했어요. 어젯밤 하우스키핑 이후 아무도 안 들어갔대요. 서연은 조용했다. 밖에서 현악 사중주가 더 느린 곡으로 바뀌었다. 10시 예식 슬롯까지 15분. 서연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이거 알고 계셨어요? 대답 대신 물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앉아요, 민준 씨. 그녀는 창가 작은 소파 끝에 앉았다. 아직 드레스 차림. 민준은 아침에 그녀 로브가 걸려있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쌈 주 전이에요. 서연이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출장에서 하루 일찍 돌아왔어요. 밤 11시 도착. 현우는 모르는 상태였죠. 부산 출장이라고 클라이언트 저녁 먹고 호텔에서 잔다고 했어요. 손을 내려다 봤다. 부산에 없었어요. 내가 초대해서 4개월 전부터 같이 살던 우리 집 소파에 11시 반에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내가 들어가자 3초 만에 끊고 런던 클라이언트라고, 시차 때문이라고. 믿지 않으셨군요. 한참 전부터 안 믿었어요. 그냥 본능을 무시할 이유를 못 찾았을 뿐이죠. 자꾸 의심하는 내가 이상한가 싶고. 현우는 세심하잖아요. 생일 챙겨주고. 문제 찾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잠시 멈췄다. 다음 날 아침 조사원을 고용했어요. 강남에 있는 실내 탐정사 박 대표 풀 백그라운드 체크. 최현우 1985년생 마지막 주소 대전. 일요일 전까지. 민주는 천천히 고개 끄덕였다. 결혼 기록 찾았어요. 아이들. 델라웨어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된 벤처그룹 3억 4천만 원 미해결 채무. 민사소송 2건. 목소리는 내내 평온했다. 그리고 지난달 현우 변호사가 보낸 혼전계약서에 숨겨진 조항. 자산 분할 섹션 14항. 이혼 시 10년 내 너스피어 창업 지분, 클래스 소수 지배권 부여. 방기 조용해졌다.
결혼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회사 지분 인수였죠. 네, 서효연이 민준이 가져온 서류를 들었다. 이거 잘했네요. 꼼꼼해요. 직접 혼인신고 기록까지 뽑았네요. 공공기록이에요. 3일 동안 들고 다녔어요. 부정하지 않았다. 왜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가장 두려운 질문이었다. 수십 번 연습했다. 직업적 답변, 솔직한 버전, 너무 드러내지 않는 버전, 확신이 필요했어요. 진짜지만 불완전했다. 그녀는 일단 받아들인 듯 했다. 약혼을 계속 유지한 건 현우가 진행 중이라고 믿게 하려고요. 박 대표가 델라웨어 법인 추가 증거 모으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내 변호사는 조용히 혼전계약서 다시 작성했어요. 오늘 아침 제시할 버전은 깨끗한 문서예요. 그 조항 삭제, 완전 자산 트러스트 설립. 현우 변호사가 검토해야 하니 며칠 걸릴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 마감이었군요. 민준이 말했다. 현우가 현장에 오면 대화 주도권 잡을 수 있어요. 오리지널 계약서 서명하려 하면 개정판 제시, 아무것도 안 서명하고 떠나려 하면 그것도 알 수 있고, 안 오면 또 다른 사실 알 수 있죠. 현우는 10시 14분에 왔다. 민준이 먼저 노크 소리를 들었다. 인사 없이 날카로운 2번. 서연보다 먼저 일어났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다. 마지막 1시간 동안 버티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다. 깔끔한 턱선, 좋은 머리, 사진 잘 받는 자신감. 모닝슈트 완벽. 방을 한번 훑고 민준을 짜증스럽게 확인한 뒤 서연을 봤다. 늦었어. 내가 계획한 정확한 위치예요. 서연이 말했다. 방에 2사람이 더 있었다. 민준은 몰랐다. 연결문으로 들어온 모양. 회색 블레이저 입은 여자, 서효연 법무팀장 이수진. 옆에 컴팩트한 남자, 탐정팀 현장 요원 박 팀장. 지난 10일 현우 미행한 사람, 현우가 상황 파악했다. 표정은 그대로지만 뒤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이게 뭐야? 대화예요. 서연이. 앉아요. 앉지 않았다. 혼전계약서 문제면 변호사가 14항 봤을 텐데. 이수진이 포트폴리오 열어 문서 꺼냈다. 그 조항 삭제된 개정판이에요. 변호사 검토하세요. 현우가 문서 봤다. 서연 봤다. 내 동의 없이 개정했어. 내 변호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개정은 표준이에요. 14항이 표준은 아니었죠. 현우 자세가 무너졌다. 변호사 없인 안 서명해. 변호사가 오늘 아침 8시부터 개정판 받았어요. 8시 42분 수령 확인. 잠시. 현우가 내부 결정을 내렸다. 표정이 평평해졌다. 서연을 보며 다른 상황이었다면 존경처럼 보일 표정. 김지은. 서연이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7년 전 3월. 이름이 방에 떨어졌다. 물에 돌 던진 듯 현우가 완전히 멈췄다. 아주 작게. 나가길 원해. 처음으로 솔직해지길 원해요. 세어연아, 제발.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다. 지쳤다. 오랜 시간 평정 유지한 피로. 설명하지 마요. 지은 씨가 복잡하다거나 서류상만 남은 결혼이라거나 우리 사이가 진짜였다거나. 필요 없어요. 복도 옷장에 네 짐 가방 있어요. 이 호텔 떠나요. 현우가 문으로 향했다. 문턱에서 멈췄다. 뒤돌지 않고. 혼자일 거야. 알지? 네가 하는 짓이야. 완벽하게 쌓아놓고 왜 아무도 가까이 못 오는지 모른 척하는 거.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목소리 안 높였다. 로비에 건물 보안팀장이 있어요. 차까지 모셔다 줄 거예요. 현우 나갔다. 문 닫혔다. 이수진과 박 팀장이 눈빛 교환 후 연결문으로 사라졌다. 전문가의 적절한 퇴장. 스위트는 조용했다. 서연은 중앙에 서서 드레스 차림으로 벽을 봤다. 큰 금태 거울에 아이보리 실크와 업두, 할머니 진주 귀걸이, 아래 정원에서 현악 사중주가 1시간 가까이 같은 곡 반복. 누군가 알려줘야겠어요. 민준이 말했다. 네, 제가 아래 가서 발표할까요? 이 문만요. 기다렸다. 화장대에 밥 마신 물, 버려진 립스틱,
접힌 서류, 창턱 부케, 흰 안개꽃과 연한 녹색 유칼립투스. 더위에 가장자리 시들기 시작. 정확히 2분 후 서연이 전화 들었다. 4분 통화. 낮은 목소리. 단호하고 짧고 최종적. 돌아와 전화. 거꾸로 내려놓았다. 하객들한테 알렸어요. 케이터링은 진행해요. 300명이 점심 없이 돌아갈 이유 없죠. 이수진 팀장이 필요하면 공식 스테이트먼트 낼 거예요. 제가 아래 가서 여기 있어요. 머물렀다. 서연이 다시 소파에 앉아 등 뒤로 손을 넣어 지퍼를 3인치 내렸다.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 팔꿈치 무릎에 손바닥으로 눈 눌렀다. 민주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바로 말 안 했다. 4년 동안 배웠다. 때론 침묵이 가장 유용하다. 불편한 기다림이 아니라 여기 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하는 침묵. 잠시 후 손 내렸다. 1부는 맞았어요. 1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동의. 완벽하게 쌓고 물러서는 거. 드레스 내려다봤다. 이것도 그랬어요. 게스트 리스트, 꽃, 장소, 음악, 음식, 물류만 40시간 썼어요. 제대로 하고 싶어서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아니면 바빠서 믿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안 보려고. 정원 조용해졌다. 사중주 멈췄다. 오후 시작. 3일 기다렸어요. 나중에 다시 말했다. 부케는 욕실 카운터로 옮겨졌다. 드레스는 아직 입은 채. 결정 못한 듯. 확신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진짜 이유예요. 거짓말 고려했다. 직업적 거짓말. 준비된 답. 하지만 말했다. 무서웠어요. 손 야렸다. 딸 있어요, 지민이. 6살. 작년 피크닉 때 만났죠. 봄 전체 모임 때도. 지민이 기억해요. 엄마는 지민이 18개월 때 떠났어요. 부드럽지 않았어요. 지금 오레곤에 있고 경년 명절 만남. 대부분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이는 알아차려요. 아직 말로 표현 못하지만 아이들이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잠시 멈췄다. 너스피어 4년째예요. 지민이 다음으로 안정적인 거. 급여, 시간, 건강보험. 이걸 가져오면서 위험 알았어요. 해고할까봐 이미 알고 결혼할 계획이었는데 내가 사생활 캐고 결혼식에 와서 연애 조언하는 직원일 수도 있죠. 그 버전이면 문제였겠네요. 네, 그래도 왔어요. 왔죠. 민준이 손봤다. 더 기다리라고 확실할 때까지. 하지만 솔직히 무한정 미뤘을 거예요. 만약 멈추지 않았다면. 방에 질문이 떠 있었다. 밖에서 케이터링 스태프 움직임. 은식기 유리 부딪히는 소리. 전문적인 일상. 4년 일하면서. 민준이 말했다. 커피 어떻게 마시는지 알아요. 아침 7시 전 생각 제일 좋고 오후 3시 이후 제일 안 좋아요. 공개적으로 틀리는 거 두려워해요.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겉모습과 다른지 올려다봤다. 거의 맞을 때 많았어요. 본능 좋고 분석으로 덮었죠. 4년 동안 올바른 본능 덮는 거 봤어요. 서연 아주 고요했다. 직원이에요. 이 정보로 뭘 할 위치 아니죠. 그랬죠. 그래도 했어요. 했죠. 오후 빛이 금빛으로 기울었다. 거울에 실크 패널 빛 받았다. 다른 이유는요? 물었다. 직장 안정이나 지민이 말고. 눈 마주쳤다. 알잖아요. 부정하지 않았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6살이라 아직 관습 덜 배웠다. 지민이가 플라워걸 드레스 입고 들어왔다. 연한 노랑 아이렉 코튼. 차 타고 와서 구겨지고 옷자락에 오렌지색 얼룩. 민주는 모른 척했다. 방 보고 멈췄다. 꽃, 거울, 드레스 아직 입은 서연. 아무도 안 건드린 치즈 플레이트. 어른들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하는 아이 특유의 집중. 결혼식 안 했어요. 질문 아님. 응. 민준이 안 해서 지민이 처리했다. 서연 봤다. 슬퍼요. 서연이 진지하게 고려. 대충 답 안 하려는 태도.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아빠가 말했어요. 마음 바뀌어도 돼요. 큰 거라도. 좋은 조언이네.
저녁 안 먹을 때도 말해요. 뭐가 불편하면 멈추고 다른 거 골라도 돼. 좋은 말이다, 서연이. 지민이 치즈 플레이트 당겨 바닥에 앉아 다리 꼬고 크래커 골랐다. 진지하게 먹었다. 잠시 후 올려다 봤다. 드레스 진짜 예뻐요. 고마워요. 어딘가 멋진데 갈 드레스 같지? 서연이 내려다 봤다. 민준 봤다. 짧은 눈빛, 4년 번역해온 눈빛, 아마도. 서연이 말했다. 지민이 받아들이고 치즈 플레이트로 돌아갔다. 민준이 천장 잠시 보고 딸 봤다. 3일간 조여있던 가슴이 조금 풀렸다. 카페는 너스피어 본사에서 4블록 떨어진 작은 곳. 회사 사람 안 만나는 곳. 테이블 9개. 노출 벽돌. 매일 바뀌는 칠판 메뉴. 민준이 제안했다. 서연이 동의. 거의 동시에 도착, 의미 있었다. 민준은 블랙커피. 서연은 코르타도 주문했다가 블랙커피로 바꿈. 거의 안 그러는데 민준은 말 안 했다. 커피 오자 말했다. HR 개입해야 해요. 징계 안 해요. 절차해요. 이사급 이상 조직 내 관계 가이드라인 있어요. 당신 포지션은 서포트지만 접근성과 노출은 비슷하죠. 알아요. 보고 레인 바꾸고 싶어요. 오퍼레이션 시니어 코디네이터 자리 열림. 타이틀 급여 약간 업. 자율성 더 높고 내 오피스 직접 인터페이스 적어요. 잘할 것 같아요. 민준이 커피컵 양손으로 감쌌다. 월요일 아침 카페. 노트북 낮은 소음, 반 목소리 통화,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 좋아요, 좋아요. 작은 테이블 건너봤다. 밖에서 배달 트럭 이중 주차. 넌 조끼 남자 상자 내리는 중. 매일 하는 사람의 인내. 솔직히 말할게요. 서연이. 48시간 전까지 2년 계획한 미래가 있었어요. 관계, 이벤트, 그 사람 중심 미래. 그런데 그 사람이 겉과 달랐어요. 절망적이지 않아요. 그게 의미 있죠. 진짜 사랑했으면 더 나빴을 텐데. 지금 최선 아니에요. 최선 아닌 상태에서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공정해요. 확실히 아는 건 이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당신 믿었어요. 직원이라서 비밀 유지 의무가 아니라 4년 동안 벌었어요. 일요일 한 일, 3일 들고 다닌 거, 위험 감수한 거. 비용 이해해요. 다시 해도 할 거예요. 알아요. 커피 들고 앉았다. 배달 트럭 떠났다. 거리 정상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연이. 모르는 상태 싫어하는데. 네. 민준이. 하지만 결정하면 잘 쌓아요. 작고 진짜 미소. 4년 동안 12번 본 미소. 맞아요. 보안 문제는 현실적이었다. 현우가 조용히 물러나지 않았다. 변호사 편지 2통. 이수진 대응. 탐정팀이 빌딩 내 접촉 패턴 플래그. IT 인프라팀 주니어일 수도 아닐 수도. 민주는 보안 핑계로 안 썼다. 하지만 서연이 제기했고 이수진 동의. 이 주간 지민이 더 안전한 접근 통제 장소가 좋겠다고. 정직한 프레임. 지민이 펜트하우스 도착해 한마디. 와. 34층, 6층 테라스 풀. 8개월째 안 쓴 김. 서연 말로는 장식용 주방. 서쪽 창벽 저녁 빛바다. 모든 게 이상화돼 보였다. 지민이 40분 동안 전문가처럼 점검. 풀 승인. 2번째 침실. 우리 집보다 커. 불평 아니고 기록. 주방. 피자 만들까? 수제 피자에 서연이 약간 불확실. 밀가루는 있어요. 나머지 재료는 2블록 마켓. 민준과 지민이 갔다. 서연은 옷 갈아입는 동안 토마토, 모짜렐라, 신선 바질 작은 통. 지민이 양손으로 소중히 들고 왔다. 피자 제대로 만드는데 1시간. 그게 목적이었다. 지민이 스텝, 스툴 올라 손바닥으로 반죽 누르고 진지하게. 프로 피자 만드는 사람도 스툴 써요? 아마 안 쓰겠지. 서연이. 디자인 결함 같아요. 주방 아일랜드 스툴에 앉아 먹었다. 다이닝 테이블 너무 크고 격식. 피자 불완전했다. 크러스트 고르지 않고 한쪽 살짝 탔지만 맛있었다. 지민이 2조각 먹고 저녁 성공 선언.
나중에 지민이 린넨 클로plat에서 고른 담요 덮고 큰 두 번째 침실에서 잠든 후 민중과 서연은 서쪽 테라스에 앉아 와인 남은 병 봤다. 아래 도시, 야경, 다리, 한강 검은 거울. 목적, 규모, 진지하게 자신을 여기는 도시의 아름다움. 아빠가 자으면서 물었어요. 서연이. 내가 친구 될 거냐고. 되고 싶다고 했어요. 좋은 답변이네. 어떻게 될지 알려줄게요. 서연이 옆으로 봤다. 협상 본능 당신 닮았네. 짧고 늦은 시간에 맞는 웃음. 진짜였다. 서연이 소리 듣고 미소. 이게 뭔지 아직 몰라요. 월요일 아침과 같은 문장 아니었다. 이제 덜 조심스럽고 단순 인정. 당신 페이스대로 알아가고 싶어요. 페이스. 서연이 멈추는 거랑 다르죠. 구분 이해했다. 가장 중요한 구분일지도. 아래 도시 계속 움직였다. 구급차, 다리, 상업. 두 사람이 테라스에서 드라마 없이 진행 결정하는 거 안 필요하고 안 봤다. 밤 따뜻했다. 와인 거의 다 했다. 안에서 지민이 피자 먹고 새 상황 승인한 6살의 깊고 단순한 잠. 민준이 잔 난간에 내려놓았다. 곧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네요. 둘 다 바로 안 움직였다. 도시 계속됐다. 한강 고요했다. 끝이 아니었다. 시작 직전 순간. 아무것도 시작 안 했지만 모든 게 가능하고 책임있고 정직한 건 그냥 머무는 것. 따뜻한 여름 어둠 속 조금 더 그렇게 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삶의 교훈은요.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본능과 진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을 잘못 판단할까봐 두려워 분석으로 덮어버리고 모든 걸 계획대로 만들려다 정작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용기는 불편함을 인정하고 멈추는 데 있어요. 때로는 그 멈춤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줍니다. 주변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채우고 본능을 신뢰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더 많은 감동적이고 따뜻한 재해석 이야기, 삶의 교훈 담은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